안녕하세요. 도서관에 사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올해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 6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는 읽고 싶은 책보다는 읽어야 하는 책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책은 자기가 가장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재미도 있고 책을 많이 읽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도움도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기억에 남는 6권의 책을 한 권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아직 못 읽어보신 책이 있거나 꼭 읽어보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에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책은 바로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책인 만큼 청소년들이 읽기에도 좋은 책인데요. 성인들이 읽어도 충분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책에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와 엄마가 살해를 당하면서 소년은 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소년의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인 소년을 예쁜 괴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타인에게 사심없이 베푸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추운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책을 잔잔하게 읽어보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책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김영하 작가는 소설로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방송을 통해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은 김영하 작가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지나온 인생에서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해온 저자에게 여행이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건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자신의 여행을 돌아보며 여행의 이유를 찾아가는 책입니다. 아마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아직 많이 다녀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몇 번의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여행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민만 할 때는 전혀 답을 찾지 못하다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 여행의 이유에 나오는 것처럼 저에게 여행이란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유 외에도 제 안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우러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내게 여행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이 책을 읽고 저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중 한 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번째 책은 메리언 울프의 다시 책으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하루 6, 7시간씩 디지털 매체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의 뇌에 있는 읽기 회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시작했고 방대한 연구와 조사 결과, 다양한 최신 자료들을 인용하며 오늘날 우리의 읽기 방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즘은 성인, 청소년,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의 저자인 메리언 울프는 인간의 읽는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처럼 디지털 방식으로만 정보를 접할 경우 우리의 뇌는 읽는 능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책 읽기를 즐기는 저 역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직업상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조금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아무리 책을 꾸준히 읽는다지만 디지털 기기에 점점 치우칠수록 책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뒤로는 정보는 최대한 책으로 습득하고 디지털 기기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다시책으로는 책 읽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책입니다. 다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서점에 가셔서 미리 살펴보시고 책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네 번째 책은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경영학 학위나 MBA 없이 컨설팅 기업의 임원 자리에 오른 야마구치 슈입니다. 그는 자신이 MBA 학위 없이도 컨설팅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철학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부딪히는 주제인 사람, 조직, 사고, 사회 이렇게 4가지 주제와 관련된 철학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평소 철학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일반적인 철학서와는 다르게 철학을 쉽게 소개하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며 철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 끌려서 읽게 된 책인데요. 철학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 책이라 기억에 남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책에서 소개된 철학책들도 한 권씩 읽어볼까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5번째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던 저자는 연습 도중 동료의 야구 배트에 얼굴을 강타당하며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가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대로 좌절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찾아 그것을 반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로 걸을 수조차 없던 상태에서 매일 걷기 연습을 통해 6개월 만에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6년 후에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아서 습관에 관한 책이 나오면 꼭 한 번씩 들여다보곤 하는데요. 이 책은 보자마자 구매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대로 아주 작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인상 깊게 읽었던 이분 규칙에 관한 내용은 어떤 행동이라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습관의 힘이라는 좋은 책도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을 읽기만 해서는 당연히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마지막 6번째 책은 스콧 리킨스의 파이어족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파이어라는 생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파이어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에서 앞글자를 따온 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일찍 은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를 일찍 하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사실 돈 때문에 일찍 은퇴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직장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파이어라는 운동은 경제적 자유를 잃어 돈 걱정 없이 은퇴해야 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파이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좋아서 일찍 은퇴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돈 걱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도 파이어에 관해 이야기하며 파이어라는 생활 방식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준 책이라 기억에 남는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2019년에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6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책들의 리뷰 영상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된 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이나 카드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궁금하신 책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부족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2020년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